네, 안녕하세요. 수원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김은섭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의 사례, 그다음 이러한 시민 모니터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정한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도시 온도 해석, 또한 이제 실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설문조사 진행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피해 사례입니다. 수원시는 크게 장안구, 팔달구, 권성구, 영통구로 네 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0년 제7호 태풍 곰파스로 인해서 장안구의 지지대 고개 및 도시 내부에서 무너진 가로수로 인해서 127채의 지붕이 파손되고 12채의 유리창이 파손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평균 강우량 51mm로 수원 7가구가 침수되었고, 그 다음에 수원 신갈RC 인근 차량 2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2018년은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최대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나타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 지역 온열 질환자 수가 637명, 사망자 3명이라는 피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5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했고요. 54일간의 장마 기간을 통해서 5개의 지하차도가 침수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피해 사례가 앞으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정 내에서의 이러한 전기 사용량, 또한 이러한 도시 개발로 인한 극한 기후가 폭염이랑 열대야 등 이제 고온 현상이 3에서 6배가 증가할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한 이러한 기온 3도 증가를 할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2배로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 혹은 장마 기간이 길어졌던 것처럼 2050년에는 이러한 발생 확률이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도시온도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까요? 크게 폭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로는 도시 열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도시 열섬은 고층 밀집 지역이나 이제 도시 개발로 이루어진 지역이 외부에 있는 산림 지역 혹은 농촌 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은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하천, 그리고 이 나무의 경우에는 초록색 혹은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행 공간 혹은 이 건물 지역은 빨간색, 즉 온도가 높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 완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듯이 이런 병원에 가서 현재 자기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듯이 이 환경 문제도 현재 어떤 지역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이러한 진단 모니터링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원시에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두 군데의 국가 데이터만 존재를 하고, 이렇게 생긴 기상 측정망이 이 두 곳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 전체 지역의 폭염 완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민들은 온도, 폭염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그러니까 생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의 경우에는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충남고, 서대전고 학생들이 이 탄동천의 생태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미세먼지, 또한 경기도 부천 송내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였고, 특히 이 지하철 옆에 있는 이런 환풍구 지역에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이 도시 온도 측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선은 이러한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가 얼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얼만큼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과학적 근거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의 측정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국가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온도값과 여러분들이 측정한 온도값을 비교한 결과 이 RMSE라는 뜻은 이 국가 데이터와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의 차이를 얘기를 하며 가장 낮게는 0.098도,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3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고, 결국 이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다 혹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과학적 근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들이 얼만큼 수원시의 넓은 범위를 측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현재 기존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전에는 이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군데의 국가 데이터만 수원시의 온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2018, 2019 데이터를 수원시 전체 여러분들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수원시의 넓은 범위에서의 측정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측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를 할 수 있는데요. 국가 데이터로만 수원시의 열지도 그리기를 진행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열지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수원시의 위쪽 지역에 있는 산림 지역에도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온도값이 신뢰성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열지도를 그리기를 진행을 했을 때 위와 같은 광교산, 다음 이 권서구에 있는 산림지역의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값을 보였고요. 이런 팔달구, 수원역,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높은 온도값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왼쪽에 국가 데이터를 제공한 열지도 그리기보다 여러분들이 측정한 데이터에서 좀 더 정교한 열지도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측정한 이 낮과 밤 데이터들의 이제 공간을 해석을 한 지도인데요. 이러한 지도를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온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불투수층, 제가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 혹은 이제 상가, 노후된 주택 단지가 공원 산림 지역보다 3도 정도 높은 온도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수원역, 팔달문 등 차량의 이동이 많고, 그 다음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높은 온도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안구에 위치한 광교 저수지 혹은 광교산 주변에 위치한 지점과 이제 권성구에 위치한 칠보산과 황구지천은 이제 주변 거주 지역보다는 낮은 온도값을 보였고, 특히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낮보다 밤 9시에 이제 주변부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도 해석, 그러니까 수원시의 온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지역이 온도가 높다, 어떤 지역이 온도가 낮다를 분석을 했으면 어떤 지역이 온도가 높다에 대해서 우리는 폭염 완화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총 2차례를 거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크게 정보 제공, 그다음 적응 기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궁금하신 시민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 정보 제공에서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위 쉼터 혹은 그늘 위치, 그 다음에 공원 위치 등 시원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았고, 특히 적응 기술의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실시간으로 체감하는, 아니면은 현재 자기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 지점까지 걸어갔을 때 자기가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혹은 내가 현재 위치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장 시원한 길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기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정보 제공 기능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공원, 그 다음 무더위 쉼터, 이 그늘막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이 현재 서울대에서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의 경우에는 추후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분야가 이 공원, 특히 이 녹지가 도대체 얼마만큼 온도를 감소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선행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때 녹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즉 가로가 100m고 세로가 100m인 녹지의 크기가 있을 때 1.3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1.3도는 해당 공원에서 반경 200m 떨어진 지역까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적응 기술입니다. 현재 이러한 폭염 경보 메시지는 전날 33도 이상 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33도 이상일 때 저희가 폭염 경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집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걸었을 때 내가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실시간에 대한 폭염 체감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재 서울대에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원한 길 찾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수원시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준 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장 시원한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 기술을 개발 중이고,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측정 데이터에 이제 2시, 9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양한 시간대의 온도값이 필요로 하고, 현재는 2시와 9시 이 두 시간대에 대한 이제 열지도를 그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왼쪽 그림에는 이 과학자가 되게 복잡한 산정식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 왼쪽 밑에는 어느 실험실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과학자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단이라는 이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니터링 기술이 여러분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과학자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